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계가 끝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 왜 나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 모든 만남 뒤에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융은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타인을 통해 만납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물론입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여러분이 그들을 선택했는지, 왜 여러분이 그 관계에 머물렀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특정한 사람들에게 끌리나요?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을 견딜 수 없게 만드나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독성 있는 관계로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니,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시나요?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 구해줘야 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을 돌보느라 자신은 소진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관계를 계속 찾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늘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결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계속 끌립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에게 끌리시나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패턴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에, 사회의 규범에,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숨깁니다. 분노, 질투, 욕심, 나약함, 이기심, 이런 감정들과 특성들을 우리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투사를 통해서입니다. 투사란 우리가 자신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극도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는 여러분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억압한 분노를 대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약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또는 반대로 약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취약함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독성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부분을,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끌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그림자와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사람만 변하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해도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상처받은 순간을, 처음으로 거부당한 순간을, 처음으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여러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혼자야.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떠날 사람, 나를 상처 입힐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끌립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선택했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다고, 그것은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을 의식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패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항상 맡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구원자, 희생자, 비평가, 도망자. 이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는 것이 첫 번째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어떤 특성이 여러분을
극도로 화나게 하나요? 또는 누군가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나요? 이런 강한 반응들은 투사의 신호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특성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전혀 없나요? 아니면 너무 깊이 숨겨놓아서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견딜 수 없다면 혹시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너무 많이 양보하고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경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미워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들을 싫어한다면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항상 이성적이고 통제된 모습을 보이려 하나요? 그렇다면 감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투사를 거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보는 방식이 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완전히 나쁜 사람도 완전히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인간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여러분과 같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해온 자신의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압해왔다면 이제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세요. 나도 화가 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정보입니다. 취약함을 숨겨왔다면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세요. 나도 도움이 필요해. 나도 외로워. 나도 두려워.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기심을 죄악시해 왔다면 이제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세요. 나도 중요해. 나도 돌봄받을 가치가 있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림자를 통합할 때 여러분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면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끌렸던 유형의 사람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내는 적신호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조종하려 할 때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없고 긴장감이 없고 불안정함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평화가 지루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평화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실수할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선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입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지만 매번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 만납니다. 매번 조금 더 많이 이해합니다. 매번 조금 더 치유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끌리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허용하는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고통을 통해 사랑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하는 사랑을 키워가는, 사랑을 함께 성장하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독성 있는 관계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나쁘거나 어리석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선택들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선택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것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의식의 패턴에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사의 법칙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의 투사를 알아차리고 서로를 거울로 삼아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며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투사가 아니라 진실된 봄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독성 있는 관계에 있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 관계가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반영하는 걸까?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새로운 이해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관계도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거나 또는 그 관계가 끝나거나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또한 기억하세요. 떠나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머무르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적인 관계라면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도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공감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고통을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화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식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영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부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사를 만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세요.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마다 새로운 거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마다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화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지만 항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치유해야 할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관계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 이해의 자리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그것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면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치유의 길을 안내합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무엇을 반영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반영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통합해야 할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투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촉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관계의 설계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표면만 보지 않고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환상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투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깊은 이해와 더 진실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가장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뒤돌아보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보세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서 배움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서 투사를 발견하세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치유의 기회를 보세요. 모든 만남이 선물입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이고 때로는 가시로 둘러싸인 선물이지만 모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해 더 자유로워지세요. 더 온전해지세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계속 걸으세요. 빛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